최근 자격시험 반복 기출 문제를 단원별로 핵심만 쏙쏙 뽑아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출제 경향을 한눈에 파악하여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야님들 집중하시고 따라오이소. 단원별 반복 기출문제 풀이. 필기시험 두 번째 출제 단원은 제1장 요양보호 개론에서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입니다. 자, 이 단원에서 평균 출제 빈도는 5개에서 7개입니다. 자, 교재 내용상 좀 어려운 파트이므로 반복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쏙쏙풀이 출발!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부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보기 1. 국민연금보험제도 2. 긴급복지지원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 자, 이 문제는 우리 사회보험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간간히 반복되기 때문에 정리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사회복지 분야에는 자, 첫 번째 공적 부조가 있고, 두 번째가 사회보험 제도가 있고, 세 번째가 사회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자, 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두 번째 나오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이렇게 5개가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지금 처음 언급된 우리 문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있죠. 우리 아파서 병원 가는 거 있죠. 급성기 병원에 이런 것은 다 건강보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질병과 부상,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건강 증진, 요새 검진도 다 한다 그죠? 자, 그런 데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연금보험 있죠. 연금, 국민연금. 자,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한 연금급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보험 있죠. 자, 실업에 대한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산재라고 하는 거 있죠. 산업재해보상보험. 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 재해근로자의 재활, 그리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그 다음에 5번째 우리와 아주 연관이 깊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죠. 자, 이것도 고령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딱 해두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나머지 그 공적 부조도 아까 1번에 있었죠. 자, 공적 부조. 그럼 이거는 뭐냐? 아까 요 5번 보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있죠. 이거는 공적 부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활을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다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에 나오는 자,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이 공적 부조의 하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에 에서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를 지원하는 제도. 이건 보건복지부 관할입니다. 정리해 두십시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첫째,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보기 1. 참여의 원칙 2. 독립의 원칙 3. 통합성의 원칙 4. 평생교육의 원칙 5.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 2번 독립의 원칙.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노인복지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보기의 설명에 대한 내용은 독립의 원칙에 해당이 되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럼 노인복지의 원칙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총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독립의 원칙과 함께 이 4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자, 참여의 원칙이 있고 보호의 원칙이 있고 자, 자아실현의 원칙과 존엄의 원칙 이 5가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보기 1. 양로시설 2. 방문요양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복지주택 5. 노인공동생활가정. 정답은 2번 방문요양. 자, 이 문제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노인복지시설 유형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유형 해가지고 우리 교재에 딱 나와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고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있고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있고 재가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가 외우시면 되죠. 그리고 뭐 일자리 지원 기관,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 기관이 앞면이 많죠. 그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노인복지와 관련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우리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아까 뭐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뭐 노인복지주택은 다 뭐 주거와 관련된 거죠. 이건 다. 그래서 주거복지시설이고, 그 다음에 요양자가 다 들어가는 것들은 다 뭐 의료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르신들이 질환이 갖고 있고 아프신 분들이 특히 계시는 시설은 다 의료시설이고, 그 다음에 여가는 말 그대로 뭐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가는 아시죠? 우리 요양보호사분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시설이죠. 재가센터, 주야간 보호센터 이런 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리고 기타 급여라 해가지고 복지 연구 대여 뭐 이런 거 있죠. 교육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요걸 딱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주 반드시 나오는 문제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여기서 2번이고요. 2번이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이라 했으니까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고 그래서 이거는 재가 노인복지시설이 맞고 그 다음에 1번 양로시설은 아까 뭐였습니까? 자, 주거복지시설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1번과 그 다음에 4번, 5번 다 뭐 복지주택이랑 그 다음에 공동생활 가정이랑 다 뭐 주거복지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요양 들어가네요. 이건 뭡니까 그러면? 자,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거 노인복지시설은 정리를 해 두십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 장기요양 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 장기요양 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번 문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답은 4번이죠. 그래서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자, 우리는 보통 대상자들은 피보험자라고 하죠. 자, 1번의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하지 않죠. 자, 재가급여에 해당이 된다. 기본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아니라 자,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구분되어 있고 또 5등급에서 또 인지지원 등급 그 밑에 있죠. 또 그것은 이제 치매와 관련한 등급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소득 보장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이다 보면 되죠. 5번에 이 장기요양 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평원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이면서 관장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보기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 3.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5.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정답은 5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자,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의 기준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것도 기본 문제입니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기준을 보시면요. 자,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러니까 노인의 기준 65세 이상이죠. 또는 자, 65세 미만이면서 그러니까 65세 미만은 젊은 층인 거죠. 근데 이분들은 반드시 또 조건이 또 하나 더 붙죠. 노인성 질병을 가져야 됩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꼭 이 노인성 질병을 안 가지고 다른 뭐 고관절 골절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해당이 되는데 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 질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에 노인성 질병의 대표적인 것이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런 병들이 있었다. 그죠? 자, 이 두 개가 다 만족되는 이분들 또는 65세 이상이면서 거기다가 거동이 또 불편하거나 치매 등의 인지 저하로 인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개념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뭐 5번이죠. 자, 뇌경색으로 자, 50세 남자니까 65세 미만에 해당이 되겠네요. 근데 노인성 질병 좀 가지고 있죠. 자, 지금 뇌경색이니까 이것은 뇌졸중에 해당이 되니까 그죠? 뇌경색, 뇌출혈은 뇌졸중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두 개는 맞는데 또 요것도 해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결국은 수행이 어렵다 이 말이잖아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그래서 답이 5번이라는 것이고 자 1번도 그렇고 백내장 그 다음에 뭐 관절염 수술도 마찬가지고 골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다 급성 질환으로 인해서 우리 건강보험 급여 그 제도에 의해서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요양보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4번에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죠. 이분들이 급여 대상자 일 리가 없죠. 아무리 뭐 7세, 5세, 90세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2.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한다. 3.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 네, 5번. 자,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가 맞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과 그 판정 절차에 대한 흐름을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이거는 기본적인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흐름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정리해 두세요. 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대상자나 가족이나 전담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자, 이분들이 자,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단에서는 그 공단 직원들이 이 대상자를 방문해서 방문 조사를 합니다. 자,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서 52개 항목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럼 그 조사 결과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돌려서 최종 1차 판정이 납니다. 그 1차 판정난 그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이제 첨부를 해서 이 두 개를 어디에다가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자, 이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있습니다. 이 공단 안에 있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자, 이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그럼 그 결과를 이제 그 대상자들한테 인정자한테 이제 안내하면 되죠. 자,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자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 또는 등급 외자 해가지고 A, B, C 유형 이런 거 있죠. 자, 이것을 이제 대상자한테 전달하면 되는 거죠. 자, 이 흐름을 딱 기억하시고 자, 1번에 보시면 최종 등급 판정은 조금 전에 누가 했습니까? 그죠?
장기요양 기간이 전혀 해당 사항 없죠. 자, 이 아까 조사 결과서와 1차 그 조사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심의해가지고 최종 판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지금 장기요양 기간이라고 하는 건 어딘 줄 아시죠? 우리가 장기요양 기간, 제가 장기요양 기간 이렇게 얘기하죠. 이네들은 결국은 요양원 또는 재가센터, 주야간 보호센터 이 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번.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교양 기관이 직원이다? 아니죠. 장교양 기관 아까 좀 전에 해당 사항 없다 했죠. 어디? 공단 직원이 나가서 조사한다 했습니다. 자, 공단 직원 주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인 거주지에 방문을 해서 아까 52개 항목의 그 조사표에 따라서 그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3번. 지자체는 장교양 인정서를 공단에다 제출한다? 지자체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 장기요양 인증서는 뭘 말을 합니까? 자, 우리가 공단에서 아까 그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이 이제 결정이 나면 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류가 장기요양 인증서죠. 그래서 제공을 전달합니다. 뭐와 함께 요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랑 요 인증서랑 두 개를 제공을 합니다. 자, 4번. 혈액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 급여 대상이다. 자, 60세 남자라 하면 우리 65세 미만이죠. 그럼 반드시 뭐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결핵이라고 하는 거는 노인성 질환 아니죠. 뭐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 해당 없습니다. 그래서 자, 4번은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해 두십시오.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 단기보호 2. 복지용구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자, 이 문제는 장기요양급여의 그 유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급여 유형은 세 가지가 있죠. 자,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시설급여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무엇이든지 좀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지만 자, 그럼 1번에 단기보호 있죠. 자, 이것은 재가급여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단기보호, 그 다음에 2번 복지용구, 그 다음에 4번에 주야간보호 이런 것들은 다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3번에 있는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도서벽지에 계시는 분들 월 15만원 제공을 하는 거 있죠. 그죠? 가족이 요양할 때는. 자, 이런 개념인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외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 급여 유형은 자, 세 가지가 있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두 개만 좀 할게요. 재가급여랑 시설급여입니다. 자,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다음에 기타 재가급여 해가지고 이건 뭐 복지용구 관련한 서비스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급여는 말 그대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제 개념이죠. 자, 요양원, 요양시설이죠. 그 다음에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제공되는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가 이 시설급여입니다. 요 전반적인 거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장기요양기간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정답은 1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부담한다. 자, 이 문제는 자, 우리 비용 청구와 재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우리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이 되냐면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하네요. 그죠? 자, 국가에서 몇 프로, 20%를 조세에서 세금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 거고, 나라에서 그 다음에 보험료를 걷죠. 우리 피보험자들, 우리 국민들은 다 보험료 낸다기죠. 자, 그래서 보험료가 60에서 65%를 이제 부담을 하는 거고 국민이 그 다음에 이제 급여를 직접 받는 대상자들이 이제 본인 부담을 내겠죠. 그게 뭐 15에서 20%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파트로 이제 재원은 조달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2번 장기요양 기간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요 본인 부담은 누가 냅니까?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급여를 받은 대상자가 반드시 뭐 당연히 받는 거죠. 이제 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에 관리한다. 자, 이 보험 자체가 종류가 다른 겁니다. 우리 사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은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회계는 절대 아니고 단 이제 공단에서 다 같이 징수하죠. 관리도 하고 그래서 통합 징수한 다음에 각각 독립회계 관리한다 보시면 되죠. 보험 자체가 종류가 다른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자, 장기요양기관 뭐 재가센터라든지 요양원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건 전혀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국가 보험료 보험료에서 거두고 그다음에 본인 부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보통 무료라고 되어 있다. 그죠?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뭐 무료라고 되어 있죠. 그분들은 이제 국가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부담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기관에다가 지급하면은 안 되겠죠. 요양보호사분들 월급도 못 받게요. 그죠? 그래서 그 장기요양기관센터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공단에다가 이렇게 청구를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당월에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산정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4.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정답은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자, 이 문제도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자, 답은 5번이고 자, 청구를 하면 심사한 후에 당월에 그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자, 1번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자, 수급자가 재가급여 일부 본인 부담률이 있다기죠. 근데 그 자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액 부담하는 건 아니고, 자, 일반 보통 우리 수급 대상자들은 자, 재가급여인 경우에는 15%를 부담하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전액 무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산정한다. 자, 지방자치단체장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리 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다. 그죠? 자, 거기서 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통합 징수해서 독립회계로 관리를 하고 또 보험료율도 산정을 하고 정하는 거죠. 3번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그 급여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고 자, 시설급여의 비용을 자, 급여 대상자들이 우리 본인 부담률의 20%를 우리 부담을 하죠. 우리 아까 일반 대상자들 있죠. 자, 그분들은 본인 부담률 시설급여는 20%, 아까 재가급여는 15%였습니다. 자, 4번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자, 우리가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기초생활수급자든 일반 대상자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본인이 부담을 한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원하는 것 없이 본인이 100% 비급여는 부담합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식대라든지 뭐 기저귀 가격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노인 인식 개선 교육 2. 경제적 자립 생활 지원 3. 장기요양 인정 신청 유도 4. 노인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 5.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자, 이 문제는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목적은 65세 대상자가 있죠.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또는 자, 노인성 질병을 가진 그 표에 나와 있죠. 노인성 질병을 가진 그 65세 미만인 대상자에게 자,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신체 기능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첫째, 병원 외래진료에 동행한다. 둘째, 대상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한다. 보기 1. 정서지원 서비스 2.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정답은 2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자,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 이제 분류를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아주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2번이고 자, 중요하다 보니까 한번 또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보시면 크게 요 위에 요 4개는 너무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던 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크게 동행이 있고 그 다음에 대행을 하는 게 있죠. 혼자서 대행해 주는 거. 그래서 동행과 대행. 그래서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죠.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자, 신체에다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신체. 자, 어르신들 이제 씻어야 되죠. 그래서 개인위생과 관련한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목욕 도움도 좀 해당이 됩니다. 약간 보조하는 정도. 근데 왜 방문 목욕이라는 건 따로 있기 때문에 토탈 완전 전체 다 해주는 거는 방문 목욕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도와주는 보조 정도는 요 신체 활동에 해당이 된다. 구분을 하십시오. 요거랑 요거는. 그 다음에 몸을 씻기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옷 갈아입히는 것 이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사를 혼자 못하시니까 식사 돕기 하죠. 식사 돕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위 변경과 이동 돕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화장실, 배설 돕기 이런 것들은 다 신체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은 말 그대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요겁니다. 자, 취사 그죠? 우리 밥 해야 되죠. 음식 만들어서 그래야 뭐합니까? 식사를 도울 수가 있죠. 그죠? 어르신들이 이걸 못하니까. 그래서 밥을 취사, 그 다음에 청소, 주변 정돈, 그 다음에 세탁을 해야지 뭘 할 수 있습니까? 자, 옷 갈아입히기가 가능한 거죠. 옷이 없는데 옷 갈아입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신체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활동 지원, 약간 했고 그 다음에 정서 지원 서비스는 의사소통과 관련한 모든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모든 것, 뭐 대피를 한다든지 대신 뭐 읽어드린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정서 지원. 그리고 방문 목욕은 따로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능 회복 훈련,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 응급 상황 대처했을 때는 이런 거, 이러한 것도 간간히 좀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 4가지는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4.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5.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 이 문제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기본입니다. 자, 답은 2번이고, 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죠. 자, 그래 해야, 자, 개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잔존 능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질적인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1번,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가족이 중심이 아니죠.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번,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자, 우선순위에 따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의료행위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뭐 흡인이라든지 우리 석션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비관, 삽입, 콧줄, 비관 삽입, 그 다음에 관장, 뭐 도뇨는 이렇게 소변 빼주는 거 있죠. 방광에다가 폴리카테타 같은 거, 유치도뇨관 뭐 이런 거 넣어서 소변 빼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욕창, 뭐 소독 드레싱 하는 것 등, 자, 이런 것들은 다 의료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4번,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아니겠죠. 무엇보다도 개인의 욕구, 개인의 뭐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성격, 습관, 선호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전에 꼭 확인해서 그거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이 맞겠죠. 5번,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절대로 임의로 요양보호사가 조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상태가 달라지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신속 보고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고가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적 진단이 필요할 때는 더 신속하게 보고해서 변경할 건 변경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면서 서비스를 추가로 할 경우나 이런 변경 이럴 때에도 다 보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보기 1. 옹호자 2. 촉진자 3. 숙련된 수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은 3번 숙련된 수발자.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 또한 아주 반복 많이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정리하십시오. 답은 3번이고, 자, 지식, 기술,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우리가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그래야 숙련되겠죠.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해야. 자, 1번, 옹호자. 또 그죠 우리가 해당이 되죠. 그죠 우리가 역할이 총 6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옹호자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학대나 소외받는 차별받는 대상자의 편을 들고 지켜주고 또 우리가 뭐 신고할 건 신고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겠죠. 옹호자입니다. 그 다음에 촉진자. 말은 좋아 보이지만 촉진자는 우리 역할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보 전달자 있었죠. 자, 신체적, 심리적 대상자의 어떤 정보와 그 다음에 지시사항을 가족 또는 시설장 또는 기타 다른 의료인들에게 전달, 서로 그러니까 중간에 그 매개체가 돼서 의사소통의 전달자가 돼야 됩니다. 5번 동기 유발자도 있었다. 그죠? 동기를 유발해야 되겠죠. 대상자의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기를 유발시키고 지지해줘야 된다.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외에 우리 6가지니까 추가적으로 보시면 또 관찰자라고 있었습니다. 관찰자는 말 그대로 관찰. 우리 활력 징후 있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있죠. 건강하다는 증거는 활력 징후로 우리가 항상 체크하죠.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요게 활력 징후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의 어떤 변화, 투약, 그 다음에 심리적 변화까지 우리가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보다. 바로 직접 옆에 있는 사람은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벗 상담자, 효율적 소통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 심리적인 안위를 도모한다. 이게 다 상담자의 역할이다. 요 꼭 정리해 두십시오. 요양보호사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보기 1.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준다. 2. 기관장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전달한다. 3.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4.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5.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맥박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자, 이번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역할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 관찰자의 역할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신체적, 심리, 정신적인 변화를 다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자, 1번은요.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준다는 자, 역할 중에서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다 정리하십시오. 자, 기관장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전달한다. 이니까 이거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3번에 지식과 기술로 자, 불편함을 경감시켜 줍니다. 자, 이거는 숙련된 수발자. 자, 5번에 자,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이것은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또 하나 더 있죠. 추가적인 내용. 자, 말벗과 자, 상담자의 역할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여 자, 대상자의 신체, 정신, 심리적 안위를 도모한다. 자, 이 역할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연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